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나만의 재테크 나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영상은 바로 서울청약입니다. 바로 헬스데이트 관악 센트시엘. 이름 점점 어려집니다. 자, 먼저 입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딱 봐도 역까지는 멀어 보이죠? 가깝진 않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초등학교는 당연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서는 가장 큰 단지죠. 관악 드림타운 바로 옆에 있고요. 지하철역이 뭐 이렇게 가면은 되지 않냐, 이 정도면은 걸어서 한 15분 뭐 이내면은 괜찮지 않냐 하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고개가 엄청 심합니다. 일로 넘어가야 돼요. 이 고개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역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일로 안 가면 너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오르막이 살벌하다. 딱 봐도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이런 길입니다. 여기도 오르막 굉장히 심합니다. 오르막 내리막 심하고요. 당연히 차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역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 언저리쯤에 여기 생겨요. 서부선. 지금 뭐 실시 설계를 한 해 만에 할 정도라서 진행은 좀 빨리 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을 하겠다. 실시 설계하면 착공을 못하니까. 그래서 아주 먼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진행은 빨리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암초등학교 앞으로 여기 들어선다. 가칭 구암초교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면은 얘네가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 요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별로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중점이죠. 근처에서. 얘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소규모 재건축은 생각보다 사업성도 떨어지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진행 상황 보면은 사업 시행인가 중입니다. 거의 9년째 지금 진행 중이죠. 그나마 이번에 발표 나서 경관심의는 통과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경관심의, 그리고 건축심의, 환경평가 등등등등 다 통과해야 사업시행 인가가 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다. 약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사업시행 인가. 얘기는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죠. 9월 건축심의 통과 전망 제가 아직 안 했어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얘도 5분 능선 가까이는 지났다. 다만 아까 보셨던 EI 봉천 4-1-3 이름 어렵네. 이 구역보다는 약간 느리긴 합니다.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진행 속도는. 그리고 청약 일정, 청약 자격 볼게요. 자, 청약 일정 같은 경우는 자, 9월입니다. 9월 25일 특별공급, 그리고 1순위 다음날, 2순위 그 다음날. 하루 차이입니다. 이틀 차이인 데가 있어서 착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짚고 갑니다. 하루 차이니까 긴장 딱 하시고 쓰실 분은 쓰셔야 돼요. 일단 청약 같은 경우는 좀 풀이해요. 입주자 뭐 공고이다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당연히 유주택은 특별공급이 안 되죠. 세대주 세대원 다 된다예요. 이거 욕심 나시면 다 쓰면 돼. 그리고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추첨, 재당첨 제한 없다. 기존에 당첨 사실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2년 내에 있는 경우엔 추첨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청약 통장은 12개월 이상. 가입 기간입니다. 12회가 아닙니다. 다만 특별공급 있죠. 신혼부부 이런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고, 예치금은 이 정도면 된다.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실거주 의무 없다. 아주 훌륭하죠. 전세를 바로 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 표에 딱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은 뭐 전매 제한 1년이다. 누구나 다 청약된다. 가점 40, 추첨 60이다. 85 초과하면 다 추첨이다. 괜찮죠? 이게 포인트죠. 서울시 우선 공급이다.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분양하면은 대부분 서울시 거주자가 우선 공급됩니다. 날짜는 아까 짚어드렸고요. 분양 금액 납부는 이렇게 10%, 60%, 30 일반적이죠. 중도금 대출 된다. 아주 훌륭합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이자 후불제. 요건 마음에 드네요. 계약금 1,000만 원 넣고, 그리고 약 30일이죠. 한 달 가까이 뒤에 나머지 넣으면 된다. 당장 일단 1,000만 원만 있어도 된다는 큰 메리트는 있습니다. 전매 가능일은 1년이기 때문에 24년 10월 10일 이후면 됩니다. 자,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매 제한 1년. 누구나 된다. 가점 40, 추천 60, 85 초과는 추천 100이다.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 중요한 사항이고, 특이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그 후에 나머지 30일 이내로 나머지 마련하면 됩니다. 아주 훌륭하다. 여기까지 일반 청약이었고요. 특별공급도 빠르게 한번 알아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자녀 특별공급. 중요한 포인트만 뽑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수도권이면 된다. 3명 이상이어야 된다.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이랑 다릅니다.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6회가 아닙니다. 가입하고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일단 50%는 서울시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 50%를 공급합니다. 단 서울시 거주자인 분들이 떨어지면은 이 50%에 자동으로 갑니다. 굉장히 유리하죠. 2명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집에 부부가 2명 있어서 1명이라도 당첨되면은 당첨자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알려드리지만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둘 다 써도 됩니다. 근데 특별공급 플러스 특별공급은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 쓰고 내가 신혼부부니까 또 신혼부부 썼다? 안 돼요. 일반 공급은 쓰셔도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찾는 신혼부부 서울 및 경기도면 된다. 7년, 요게 포인트죠. 7년이 된다. 아까랑 동일하죠. 6개월입니다. 6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즉 소득을 본다는 겁니다. 소득 봅니다. 소득 넘으면은 힘듭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에요. 혼자 번다 650만 원 이하, 둘이 번다 781만 원 이하입니다. 자, 우선 공급 50%이기 때문에 이분들 유리하고, 그 다음에 넘는 경우에는 이제 911만 원 이하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둘 다 맞벌이 한다. 그럼 1,041만 원입니다. 내가 1,041만 원도 넘는다. 그럼 나머지 추첨인데 여기서는 자산을 봅니다. 3억
3,100만원 이하의 주택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부 둘 다 합쳐서. 자, 생애 최초입니다. 공급 물량은 좀 적습니다. 서울시 거주하면 다 된다. 그리고 수도권도 가능하다. 생애 최초여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세대에 속한 자가 과거 주택 사실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아무도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 있으면 안 되고요. 배우자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 같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직계 비존서, 즉 나의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동생, 형제들 있죠. 손이 손아래 다 합쳐서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도 월소득 봅니다.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는 소득을 봅니다. 소득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약간 다릅니다. 우선공급 50%, 전체 세대에서 50% 우선공급합니다. 소득 130% 이하, 846만원 이하야 된다. 요걸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20%로 넘어가죠. 나머지 20% 떼서준다. 요분들은 1041만원. 요걸 넘게 되면은 이제 자산을 충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3,100만원 이하야 됩니다. 소득 수준이 넘는 분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 자격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남냐 안 남냐가 중요하죠. 이게 고분양이냐 아니냐. 자, 일단 뭐 되게 복잡한데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평균 분양가는 거의 9억입니다. 9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변에 일단 신축이 없습니다. 신축이 없고요. 25평만 분양하기 때문에 딱 보면은 25평 시세가 지금 대체적으로 한 7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분양이 9억이다. 평균적으로 신축이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는 더 비쌉니다. 즉 얘보단 더 비쌀 거기 때문에 동네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한 2, 3억 정도까지 비싼 데도 있고 한 3, 4억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 이 동네는 조금 낮게 잡아야 돼요. 학군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아주 오르막도 심한 동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2, 3억 정도, 즉 9억에서 10억 정도가 신축이 되면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다른 팁으로, 아주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 괜찮은, 고개 넘어서죠. 여기랑 완전 맞대결하면 안 됩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가 확실히 더 우위 지역입니다. 약간 상급지 느낌 많이 나기 때문에, 관악구가 아니고 여기는 동작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상급지인 이미지가 큽니다. 그랬을 때 25평 보시면 10억, 11억 하죠. 11억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신축인 걸 감안해서 역시나 아까랑 비슷하죠. 10억. 얘보다 더 비싸기 힘듭니다. 10억에서 잘하면 11억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10억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약 1억 정도는 남는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축 얘보다 한 2, 3억 정도 비싸야 되기 때문에 9억에서 10억. 얘랑 비슷하거나 얘보다 약간 싸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에서 11억 중첩되죠. 보수적으로 약 10억 정도로 측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11억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으로 보셔야 되고, 잘하면은 한 11억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약 1억에서 잘하면 2억까지다. 근데 상승장이 잘 파면 3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안 남진 않습니다. 자, 시세 차익도 약간 있는 것 같아. 아주 비싼 분양은 아니다, 분양가가. 그러면 자금 계획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계약금 9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1,000만 원만. 10월 21일까지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11월 23일까지 나머지 8천만 원을 대략 마련해오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막 여기저기서 미리 자금을 끌어올 필요 없죠. 당첨되고 나서 끌어 모으면 됩니다. 이자는 후불입니다. 대출 된다는 거죠. 잔금도 잔금 대출 받으면 돼요. 즉 입주 시까지 내가 필요한 돈은 9천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내가 입주하게 되면은 잔금 대출 받아서 필요한 돈 대략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그때 가서 시세가 더 비싸지면 더 많이 대출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여튼 대출을 풀로 받았을 때 이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전세 줄 때, 전세 같은 경우가 얘네들이 지금 5억 7천, 6억 2천, 6억 평균적으로 6억대인데 여기 멀기 때문에 좀 낮게 5억으로 잡았습니다. 5억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약 4억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된다. 즉 전세 줄 때는 현재 시세를 비교해보면 약 4억 정도 현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제 이래저래 취득세하고 해서 이제 한 9천만 원, 10% 정도 더 필요하다라는 자금 계획입니다. 결론, 내가 입주하면은 대략적으로 2억 7천 있어야 되고, 전세를 줄 때는 현금 4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에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11월 23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마련해오면 되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9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마음은 당첨이야. 평면도 커뮤니티 다 같이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평면도는 좀 많이 아쉽네요. 3베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베이다. 그리고 일단 파우더룸 없습니다. 드레스룸도 없다. 아마 예전에 미리 받아놔서 설계도 변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자, 이 타입이 제일 최악이긴 합니다. 이거는 2베이. 하나, 두 개죠. 정말 여기를 3베이 만들면 뭔 소용이 있는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평형은 솔직히 아니다. 좀 아쉽습니다, 많이. 파우더룸, 드레스룸 둘 다 없습니다. 별로다. 이평형 같은 경우 보시면 3베이입니다. 똑같아요. 파우더룸 없고요. 드레스룸도 얘도 없다. 전평형이 다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죠. 얘는 심지어 타워형. 많이 아쉽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얘가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아무래도 1조권은 더 유리합니다. 네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히 더 유리하다. 다만 통풍에서는 맞통풍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한마디로 평면도가 굉장히 아쉽다. 옵션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데 대표적인 것만 따왔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엔지니어 스톤이냐 세라믹 타일을 할 거냐 약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주방 확장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 이건 이제 모델하우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프 미러 뭐 유리 상부장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고요. 수납 강화하면은 좀 좋다. 뭐 아일랜드 식탁하고 수납장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게 뭐냐, 수납 강화하면은 파우더 상판을 준다,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넣어주고 의료관리기 공간이 있다, 스타일러죠, 에어드레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게 좀 오박이긴 해요. 중문을 옵션, 그것도 유료로, 진짜 좀 어이없긴 한데 중문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여름이랑 겨울에 꽤 차이 납니다. 그리고 원목마루 이거 하지 마세요. 원목마루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막 갈라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웬만하면 강마루 하시고, 돈 진짜 많다, 원목마루 할 돈이면 차라리 타일을 하세요. 포쉐린 타일 이런 거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팬트리가 있는데 슬라이딩도 한다. 요거는 취향 차이기 때문에 세라믹 타일, 요건 있으면 고급스럽겠죠. 돈이 있으시면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나머지 대동소이 하고요. 역시나 유료다. 자, 볼까요? 출입문입니다. 저 옆에 신발장이고요. 열면은 이렇게 됩니다. 거실 뭐 무난합니다. 전형적인 59죠. 부엌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열면은 이렇다. 나머지 냉장고 공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냉장고나 이렇게 선반들이 수납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들어가고, 이게 아마 보일러 공간 같아요. 시험관방이 관악구만 안 돼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간 이 정도 있죠. 이렇게 사람 하나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 아무래도 59구 구조상 넓지 않다, 약간 좁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침실, 빨래거리도 있고요. 요즘 기본이죠. 공간이 나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좁죠. 요걸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이제 이걸 떼고 샤워 부스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간상 샤워 부스 공간이 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 변기를 떼버릴 수도 없고 진짜 애매하긴 하죠. 이거 뭐 비상용으로 남겨두던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구조상 많이 애매하다. 방 구조는 이렇습니다. 요 정도기 때문에 책상 같은 경우는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그래도 붙박이장이 있다. 요거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머지 방입니다. 이게 착각하시는데 이게 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옷방의 느낌이, 이걸 파우더룸으로 쓰라고 만든 것 같긴 해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납장은 되게 좋아요. 여기도 수납, 여기도 다 수납이죠.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무난합니다. 여기 보시면 샤워부스 잘 돼 있고요. 무난하고요. 자, 커뮤니티 시설 빠르게 볼게요. 뭐 기본적으로 골프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피트니스도 있고, 사우나 넣어줬네. 괜찮네요. 좀 신경 썼다. 독서실 있고요. 도서관 있고, 아이들을 위한 키즈 플레이 있고, 괜찮죠? 카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뭐 있을 거는 웬만한 거 다 넣어줬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정리하면 실수요자만 청약하세요. 투자를 위해서 청약할 그 정도로 좋은 동네는 아니다. 그래도 남기는 합니다. 일단 9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 되게 좋죠. 당첨 시에 1,000만 원, 그 다음 8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부선 역세권, 요게 크죠. 아직 땅도 안 팠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호재는 있다. 관악구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럼 청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니면 신중하셔라. 특히 임장을 반드시 가야 돼요. 왜?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오르막이 장난 없습니다. 한번 가셔서 직접 보고 청약을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